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중계동에 왔습니다. 입시하고 우리 학습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제 간 다음에 질문을 받아서 좀 답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초등학교 진로 적성을 지금 찾아주기를 원하는데 좀 아이를 뭐 입시로 이렇게 몰고자 하는 거는 아니고 또 우리 부모님의 어떤 그 진로 경험을 해서도 또 공부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갔는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아니어서 이제 이런 우리는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게 지금 그 충분히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미리 갔더라면 훨씬 더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는 그렇지 않고 좀 아이의 진로 적성을 좀 미리 찾아서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가 많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면은요, 그걸 빨리 보여주는 애가 있고 늦게 보여주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치고 나오는 아이들은 뭔가 주변에서 바로바로 그 피드백이 오죠. 그래서 좀 제가 자주 인용하는 책이 그 악동 뮤지션이 쓴 그 목소리를 높여 하이라는 책하고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쓴 책이 있거든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 행복한 아이가 될 수 있다. 그 책이 있는데 이거는 특히 우리 사춘기나 아니면 초등 고학년 부모 이상 분들한테는 강추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동 뮤지션이 본인이 아이들의 관점에서 부모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얘기들이 다 그 목소리를 높여 하이에 들어가 있고 그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거에 대한 게 굉장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창의적인 그 곡을 쓰고 홈스쿨러들이었잖아요. 선교사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로 선교 후원금이 끊겨가지고 선교사 학교도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홈스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 처음에 이제 아빠는 못 따라가면 안 되니까 니네들이 EBS를 다 듣고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집을 학원처럼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었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좀씩 풀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의 방법을 찾아갔던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 수연양, 둘째 수연양은 어려서부터 목소리 톤도 좋고 노래를 잘했기 때문에 바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나는 이걸 잘해서 어떻게 살릴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보통 본인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안에다가 줄리아드 음대, 버클리 음대, 무슨 성악가 그게 자기 목표였어. 주변에 교회 언니나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네가 이쪽으로 해서 한번 좀 공부를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이런 음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런 길이 있다 이렇게 진로를 알려주니까 그래? 그럼 나 그거 해야지 하고 이런 식으로 목표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첫째 차녀꾼은 중2가 되도록 꿈이 없는 거예요. 뭔가 하고 싶고 뭔가 잘하고 이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꾸 이제 아버님이 걱정이 되는 거야. 얘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 됐는데 지금 밑에 동생은 초등학생인데도 벌써 나는 뭐가 있고 나는 뭘 해야 돼서 연습을 더 하고 이렇게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자기의 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얘는 지금 뭐냐. 그 자꾸 불러가지고 근데 뭐 혼내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교육만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뭐가 좋으니 이렇게 물어봐도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맨 이런 식으로 답답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버지의 관점이었는데 애의 관점에서는 찬혁군의 관점에서 쓴 책에서 보면은 뭔가 나는 확실하게 모르는데 자꾸 아버지가 그렇게 압박을 하니까 뭐래도 보여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빠 그러면 저가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그러면 아버님의 대부분의 반응은 그거 좋은 생각인데 근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지금부터 그 그림 쪽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저는 뭐 해볼까요?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 그거 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될까? 항상 이렇게 가지를 치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기를 안 했어. 그 중학교 2학년 때 아빠하고 거의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대요. 그렇게 대화 단절 상황으로 아빠가 뭐 학대하는 아빠고 그런 아빠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런 중이병을 아주 혹독하게 겪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뚫고 그 찬혁군이 작사 작곡을 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엄마가 그 스위치를 열어준 거였어요. 엄마의 그 꼭지가 뭐냐면 아이의 재능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쏟아져 내린다. 이게 응축되고 있다가 그때 빵 터진 거였어요, 사실은. 그 평소에 음악 듣고 주변에서 뭐 하는 거 완전 이렇게 하고 흥얼흥얼 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 나 작곡 한번 해볼까? 근데 기타 코드도 못 잡는 애였어. 근데 갑자기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럼 보통 이제 그러면 우리 대부분 부모님 반응
그럼 기타부터 배워. 피아노를 하든지 뭐 네가 그 너 좀 시는 쓰니? 작사 작곡을 하고 그러려면 뭐 하고 그래야지.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뜬금없이 뭘 그 작사 작곡 아무나 하는 줄 알아 그게?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한번 해봐. 하다가 그게 뭐 먹고 사는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지만 네가 그걸 하면서도 배우는 게 있고 내가 뭘 잘하는 거야 뭘 못하는 거야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뭐 손해날 거 없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거야.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첫 곡을 쓰고 두 번째 곡을 쓰고 대충 흥얼거리고 녹음을 해서 그거를 그 악보를 따고 이런 식으로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거의 100곡에 가까운 곡을 썼다고. 근데 그 대부분이 그거를 들고 그 슈퍼스타 K에 나온 거예요. 그 작가라든지 처음 할 때마다 뒤집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어떻게 몽골에서 처박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재능이 나올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아이들의 재능은 하늘로부터 각각의 독특한 재능들을 부여를 받았고 그게 언제 드러날지에 대한 타이밍도 카이로스 같은 거죠. 그 물리적인 시간으로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딱 나와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 딱 나와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도 제가 영어 선생님이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우리 한재우 작가랑도 얘기하면서 참 우리 인생이 중고등학교 때 목표하고 계획된 대로 참 안 됐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도 역사를 전공해서 뭐 교수가 되고 뭐 인문대 가서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어떤 진로 로드맵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다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모로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방해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를 기다려주는 거죠. 자꾸 재촉해가지고 억지로 뽑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는 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뭐 실질적인 그런 거 어떻게 하려고 해서 팁으로 하나 제가 드리는 건 뭐냐면 그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유초등 같은 경우는 뭐 도서관이나 그런 데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너 이 책 봐라 저 책 봐라 그렇게 간섭하지 않고 아이들이 뽑아오는 책을 한 1년 정도 리스트업을 쭉 해보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품평을 하지 않아. 얘가 기차책 뽑아. 야, 또 기차야?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뭐 그 전에 교육청 강연을 했는데 어머니가 끝나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애를 의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의대 로드맵을 어떻게 짜야 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지금 몇 학년인가 그래도 초등학교 1학년이래. 그러면 얘가 지금 의사가 되고 싶어서 지금 의대 로드맵을 짜는 거야? 아니면 엄마가 의사를 만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그럼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아이들이 뽑아오는 걸 리스트업하고 아이들의 진로 적성을 내가 끌어주는 게 아니라 뒤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가지고 바라보면서 같이 나간다라고 하는 이런 원론적인 거를 실천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애가 뭐 가가지고 기차책을 뽑아 아니면 뭐 소설책을 뽑아 역사책을 뽑아 그래 이거 한 권 읽고 그다음에 이거 봐봐 Y 과학 이야기 이거 있지? 그다음에 너 역사책 보고 싶어? 그러면 슈바이처 읽어 뭐 이런 거지 뭐 인물사 읽어 자꾸 유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애들이 난 이걸 좋아하는데 엄마는 싫어하는구나. 나 이런 책 그런데 나 이 책 봐도 재미없는데 그럼 아예 안 봐.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아이들이 하는 재능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그대로 좀 지켜봐주고 아이들이 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그런 관점이고요. 그러면 그냥 오냐오냐 하라는 대로 다 하라는 이건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재능 독서하고 지혜 독서를 달리 보거든요. 재능 부분은 진짜 우리가 터치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아이들이 그때 발현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만 뒤에서 서포팅 해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기차를 계속 뽑아온다 그러면 기차 이야기 뭐뭐 해서 관련된 거 해주는데 근데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이 학습 만화적인 수준 말고 글밥은 하나도 없지만 이런 책도 있다. 기차에 관한. 그리고 또 기차가 발명되고 난 다음에 시계가 발명된 거 알아? 왜 그러면 사람들이 지역에 같은 지역도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지역은 이게 이때가 해가 12시고 이랬는데 기차로 서로 연결되고 난 다음에 이게 여기서도 12시에 차를 타야 되고 저기서 1시에 차를 되니까 그때서부터 시계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대. 그 기차와 관련된 무슨 이런 이야기에 관련된 역사 이런 것도 있더라. 요 책도 한번 더 재밌겠다라고 던져주는 거죠. 그런 거는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아이가 너무 낮은 수준에서 그렇게만 하는데 관심 주제에 있는데 이러이러한 좀 더 영어 책도 있고 유튜브 영상도 뭐 어떤 게 있을 수 있고 관련된 이런 게 있다는 거는 그거를 좀 더 알아봐 가지고 부모가 줄 수 있는데 방향 자체를 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현실적으로는 방향 자체를 틀려고 그래요. 애를 의대를 보내고 싶고 법대를 보내고 싶고 최소한 뭐 나와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전공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틀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진로 직성을 찾아가기가 좀 힘든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거 또 근본적인 문제인데 그 이 부분의 진로나 적성이나 재능에 관련된 부분은 아이한테 맡기고 그럼 우리 부모는 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지혜와 인성적인 측면에서 힘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같이 좀 왜 살고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하고 이 방향을 어떻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진로 적성은 아마 그런 식으로 한번 원론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